네,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을 만큼 정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26번째, 25번째, 뭐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그만큼 이제 효과가 없었다라는 얘기겠죠. 여러 가지 정책들이 계속 줄 이어서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보완책이 나오고 거기서 수정안이 나오고 이렇게 시장과는 조금 더 동떨어진 그런 정책들 때문에 조금 현재 집값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2월 4일 날 대책의 후속으로 이제 2월 24일 발표된 내용은 실제적으로 이제 어느 지역에 추가 공급을 할 거냐라는 내용이 이제 정확하게 어떤 얘기에 표시가 됐죠.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예견됐던 지역에 들어간 건 사실이고요. 그 지역이 예전부터 이제 거론됐던 지역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가용 토지도 많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기 때문에 토지 계획도 만만하고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어떤 요건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에 지정된 부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세 군데 전국적으로 세 군데가 지정된 부분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신규 공공택지 추진 계획을 2월 24일 날 지난주에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일단은 그 얘기를 하기 이전에 2020년도 5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때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이라고 해서 발표가 됐던 내용인데요. 수도권에 주택을 30만 호 이상을 짓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발표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도시급, 현재 대규모 신도시급을 현재 5군데 정도 지정을 했는데요. 남양주의 왕숙지구가 6만 6천 가구고요. 하남의 교산지구가 3만 2천 가구, 인천의 계양지구가 1만 7천 가구, 고양 창릉 3만 8천 가구, 부천의 대장지구가 2만 가구 정도 해서 5군데를 현재 지정을 했는데 여기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한 군데가 더 지정이 된 겁니다. 지도를 보시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남양주라든가 그 주변에 어떤 지정됐던 내용들, 서울 인근에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기 때문에 입지 여건이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양주는 이미 기도시들, 기개발 도시들이 있고요. 하남도 마찬가지고요. 인천은 현재 열악한 지역에 또는 인천 또 도시가 도시화된 지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개발 여건에 충분하지 않은가 그래서 막 묶은 것 같고요. 또 고양도 마찬가지고 부천까지도 연결됐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번에 광명하고 시흥이 지정이 됐죠. 그래서 주목할 거는 실제적으로 그때 당시에 과천에 과천지구가 있었습니다. 4만 7천 평 정도 7천 세대 정도 들어가는 걸로 현재 이제 예정을 했던 부분인데 과천지구는 현재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이제 왜냐하면 발표된 내용을 보게 되면 과천의 과천지구는 이미 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이제 진행이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기도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 주변으로 해서 현재 그 추가 도시가 만들어진다. 이거 30만 구가 발표된다 했던 내용이 2020년도 5월 달에 발표됐고요. 그리고 2월 4일 날 지난달 4일 날 발표된 내용 보시게 되면 수도권에 약 61만 가구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30만 가구겠는데요. 수도권에 약 61만 가구, 서울에만 32만 가구로 공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또 5대 광역시까지 해서 22만 가구, 총 그래서 83만 가구를 현재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이 발표가 됐고요. 거기는 도시 공공주택 복합 사업부터 해서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이겠죠. 도시 재생을 통한 주택 공급 이건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고요. 거기에 공공택지 신규 지정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물량을 보게 되면 이 물량만 18만 가구 정도 됩니다. 18만 가구 정도에서 이번에 이제 추가 25만 가구 정도에서 18만 가구 정도 어느 정도 가구 수만 계산했을 때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한 10만 가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거 뉴딜, 뭐 지역 균형 발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 사업도 같이 진행된다는 내용이 2월 4일날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2월 24일날 발표된 내용이 어느 지역에 할 거냐라고 한 부분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죠. 광명 시흥지구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7만 가구로 공급을 하겠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전라도라든가 부산 쪽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총 합쳐서 10만 가구 정도 되고요. 총 25만 가구에서 10만 가구 공급되기 때문에 15만 가구는 이제 또 지자체 협의를 통해서 또 상반기나 하반기 정도에 이제 추가적으로 공개를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광명 시흥지구 같은 경우는 전철역과 관련된 GTX와 굉장히 연계되는 부분이 같이 병행돼서 따라와 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광명 시흥이라든가 이쪽 이 서부권 지역들의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교통난을 더 많은 인구들이 유입이 됐을 때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계를 하고 또 간선도로라든가 지방도로까지 연결된 연계도로라든가 철도 사업에 또 그 철도와 연결된 연계 철도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교통망 해소 사업 같은 경우도 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어느 시점에 또 개발이 돼서 어느 시점에 공급이 될 건가 그 내용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됐지만 딱 그 시점에 대해서 공개가
어떤 분양이라든가 어떤 입주라든가 이런 것들의 물량이 확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광명시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대로 이 MB 정권 때 약 9만 5천 가구 정도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이미 지정됐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역은 주택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시기였고요. 거기에 주민들의 반발, 주민들의 동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지정은 해제된 지역이고요. 지정은 해제됐으나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는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그 지역 안에 있는 땅들을 이용을 해서 말씀드린 대로 광명 시흥지구에 7만 가구, 그리고 이제 전라권의 광주 지역에 이제 13,000가구 정도, KTX 호남선 하남역과 연결된 지역이죠. 부산 같은 경우도 이제 대저역과 중심으로 된 공원 중심으로 한 18,000가구 정도를 공급하겠다. 그래서 10만 가구가 공급된다는 내용이 이번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실제적으로 2025년도까지 이제 물량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됐었죠. 그랬을 때 서울과 인천, 경기 5대 광역시를 나누어서 보게 되면 쭉 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부터 해서 소규모 도시재생, 여기에 공공택지가 들어가 있죠. 당초에는 26만 3천 가구였습니다. 이제 25만 가구로 좀 조정이 된 거고요. 그중에서 서울 지역은 없죠. 서울 지역은 도시 공공택지를 조성할 수 있는 토지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없고요. 인천, 경기 지역에 18만 가구가 이제 예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천, 경기 지역에 18만 가구 중에서 그러면 광명 시흥지구가 7만 가구이기 때문에 앞으로 11만 가구가 또 남아 있는 겁니다. 그 11만 가구가 또 어느 지역으로 들어갈 건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상반기나 하반기 초에 이제 발표가 된다는 내용이고요. 5대 광역시에는 이제 5만 6천 가구부터 2만 7천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되겠다라는 내용이 이미 작년에 발표됐던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이제 추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지역들 이제 앞으로 택지가 조성이 돼서 이 지역에 과연 택지 공급이 얼마나 빠르게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 그게 관건이겠죠. 주민 동의가 또 얼마나 또 많이 이루어질 테고, 토지 보상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할 건지, 그 보상금에 대해서 협의가 또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건지 그것도 봐야겠죠. 따라서 투기 억제책도 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공공택지는 주민 공람 공고 즉시 개발행위나 불법 행위 방지하기 위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개발 예정 지역과 주변 지역까지 같이 이제 묶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토지 소유권이라든가 지상권이라든가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한다 하기 때문에 최대 5년간 지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5년간. 사업 기간이 5년 정도 보기 때문에 5년까지는 실제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을 해서 외부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겠다. 그런 내용이죠. 1차 신규 공공택지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광명시흥부터 전라도, 부산까지. 요거는 입주자 모집을 언제 할 거냐? 2025년도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2022년도에 상반기 지구 지정이 완료가 되면 내년이죠. 내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완료시키고 2023년 내후년에는 지구 계획을 잡아서 정확한 계획을 이제 설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2025년도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입주는 언제냐? 2027년도나 28년도. 앞으로 한 7년에서 8년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년 정도, 8년 정도 있다가 입주할 물량들, 이런 물량들 때문에 지금 현재 급하게 서둘러서 집을 사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인을 보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값이 조금 더 안정이 될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7년, 8년 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부터 지구 지정이 완료가 된 시점, 이런 것들이 정권이 바뀌고 현재 어떤 그 정책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그대로 유지가 되겠지만 수정 보완되고 다시 바뀌는 게 거의 큰 사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들은 당연히 손이 봐줄 테고요. 수정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차기 정권에서는 어떤 형태로 해서 수도권 지역에 주택 공급을 할 수 있을지, 그게 구체적으로 현재 어떻게 얘기하면 대를 이어서 현재 개발 계획이 잡혀서 그대로 꾸준하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주택 가격 상승은 당분간 잡기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